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기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9월 2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고점 논란, 대북 특사 방문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한 주를 이제 좀 지배했던 한 키워드다라 보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등락을 했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8월 중순부터 이제 올랐다가 이제 지금 약간 쉬어가는 구간. 제가 분명히 월간 지체에도 말씀드렸죠. 월초는 좀 힘들다. 왜냐면 저항대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만큼 코스닥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약간 새로운 내용도 있으니까요. 한번 내용을 잘 보시고, 주간 증시 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한 주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와 수급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제 그 주마다 그 시황을 한번 본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일단 매크로한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했던 한 주입니다. 투트랙이었죠. 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된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의 관세 폭탄을 현실화한다. 이제 그 우려가 거의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막 나왔었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또 새로운 악재였던 게 JP모건에서 반도체가 지금 이제 업황에 지금 피크다. 이제 연말로 갈수록 꺾일 거다.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업황이 둔화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 이견이 좀 많아요. 지금이 초호황이고 이 19년도에 업황 둔화가 뭐 적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호황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외국인 매도세 증가했는데 이제 사실 그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끌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쌍끌이도 아니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금요일 날 9월 7일인가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7,700억인가 팔았죠. 코스피에서.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을 이제 흔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계속 폭락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취약한 곳, 특히 이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곳, 이런 데, 터키,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이제 남아공,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뭐 통화가 최저치가 약세가 된 거죠. 이 인도네시아 통화 이런 게 최저치라는 게 결론은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그럼 인도네시아 통화가 최저치라는 건 인도네시아 대비 달러의 통화치는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게 기존에는 이제 남미 쪽 신흥국 쪽 이렇게 뭐 터키 아르헨티나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아시아 쪽까지 오고 있다.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북 특사가 방문을 했고 수요일 저녁인가 갔었죠. 가고 이제 왔는데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뭔가 이렇게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정만 확인했고 미국과 북한 간이 여전히 의견차다. 북한은 동시에 우리가 비핵화하는 동안 니네도 제재를 풀어야 되고 근데 미국은 니네가 먼저 비핵화해라. 이런 의견차가 여전히 했던 한 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거의 단발성 재료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요런 게 이제 지난주에 증시를 이제 주로 이제 좌지우지했던 그런 핵심 증시 뉴스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이제 그럼 이 뉴스 바탕으로 상승 업종과 주요 이벤트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빨간색이 상승이죠. 종이, 운수, 비금속, 의약품, 기계, 섬유, 유통업, 의료, 운수 정밀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9월 2주차잖아요. 그럼 9월 1주차 상승 업종을 보시면 철강이 가장 많이 올랐었고 증권, 섬유유복, 전기전자, 제조, 화학, 통신, 종이목재, 의료정리, 뭐 의약품 이 정도였는데 보시면 철강 업종이 이번 주에는 9월 2주차에는 가장 많이 빠졌어요. 증권도 가장 많이 빠졌고
섬유부만 살아남았고 전기전자 가장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만큼 시장에서 순환매가 빠르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빠르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10%도 못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목재랑 비금속 광물이 올랐는데 이제 대북 특사 방북성과 기대감, 이제 비금속 광물은 결국 시멘트죠. 시멘트 이제 경업할 때. 그래서 이제 주초에 올랐고, 이제 산림 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종이 목재 이건 산업 이런 게 이제 주 후반에 이제 상한가 가고 그랬죠. 여기 운수 장비 업종, 이게 지금 요즘 주목할 부분인데, 이제 자동차가 바닥을 다졌나 봐요. 이제 해외 판매가 증가했던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한미 FTA도 뭐 체결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개별 종목을 보면. 이제 종이 목재는 오른 종목만 오르고 안 오른 종목만 올랐는데, 어쨌든 그 오른 종목이 워낙 많이 올라 상한가 갔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게 상한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운수 장비는 거의 그 조선이랑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종이 목재는 워낙 그게 상한가 간 게 있어 전체는 높았지만,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운수 장비, 자동차 조선이라는 겁니다. 조선은 성과 상승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몇 주째. 그게 있고, 이제 의약품은 이제 계속 그 의약품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가고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회계기 좀 완화하게 지난주 9월 1주차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줄기세포 규제 완화한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개가 핵심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뉴스 플로우로 따라서 이제 요런 업종이 가고 있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지속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남북 경합에 대한 기대가 공존했던 한 주인데,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증시 유행어가 오남이라고 합니다. 오남. 5%만 남으면 판다. 기관도. 오남. 5% 남으면 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때 목표 수익률 10% 잡고 뭐 15% 잡고 안 되겠죠. 일단은 수익을 내서 확보한다. 뭐 슬픈 현실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사갖고 쭉 가면 된다 할 때 트레이딩이라고 했죠. 단기 트레이딩. 그쵸? 뭐 메릴린치는 뭐 1%가 남아도 판대매요. 어쨌든 요런 게 지난주 상승 업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이벤트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자,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캐나다 무역 합의가 불발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중에 아마 그 전주 주중에 이게 불발이 되면서 이게 장에 영향을 미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장이. 그래서 코스피에선 그나마 이제 대북 특사가 간다는 얘기에 시멘트, 그래서 경업기 다음에 시멘트 업종이 올랐었고요. 코스닥도 뭐 똑같이 남북 경협, 대북 특사 경업기 대감으로 이제 개성공단이랑 철도 가스관이 돌았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올랐습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올랐고요. 화폐개혁 관련주 이제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뭐 남북대면 화폐계약 하면서 ATM 관련. 이거는 단발성이죠, 진짜로. ATM 관련주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에도 이제 의약품, 보면 코스피에 의약품이 있고 코스닥이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그냥 딱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코스피의 의약품은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얘네 세 개가 이 그 코스피 의약품 세트의 75%예요. 얘네 세 개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신약이랑, 뭐, 임상 1상, 임상 2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약이랑, 항암제로 구분하시면 돼요. 항암제. 알았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그냥 의약품, 코스피에도 의약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의약품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그냥 신약하는데, 그 다음에 항암제 만드는데, 요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가 9월 4일 화요일인데, 시멘트 뭐 이런 게 계속 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행주가 또 반등을 한번 했죠. 워낙 많이 빠졌죠.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반짝했었고, 남북경협주, 대북특사, 산림이 또 갔었죠. 제약바이오, 똑같이 이제
코스피 의약품과 똑같은 거죠. 회계감리 완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5일날 갑자기, 장 1시 40분인가 뭐 2시 좀 안 돼서 급락이 나왔어요. 왜냐면 신흥국 ETF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지수가 쭉 빠졌었고요. 이제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하다가 좀 빠져서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봉을 보면 한 장대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대북특사 방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나온 게 이제 조선 성과회복 관련 LNG 발주 뭐 는다 뭐 이래서 났었고, 대북특사 관련은 이제 남북경협주. 그래서 가스관 DMZC인데 여러분 보세요. 남북경협주가 월화수 계속 나왔는데 이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빨리 순환매가 돈다고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목요일날 또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가 막 시장에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미국 판매 증가한다, 뭐 해외 판매 증가한다 이런 걸로 올랐었고, 조선이 역시 또 똑같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이제 남북 경협주 산림, 이번엔 또 산림이 나왔죠. 그다음에 송정관, 개성공단 이렇게 해서 막 순환매가 돌았었습니다. 그 9월 7일 날 이제 계속 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JP모건 리포트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금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됐죠. 반도체 고점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멘트. 근데 이제 연락사무소 오픈된다는 얘기에 이제 시멘트, 비철금속이죠. 이제 그게 올랐어요. 그다음에 건설, 남북경협 기대감에 또 이제 대형 건설도 올랐었고, 항공주가, 그러니까 여행주, 항공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놀자주인데, 그 놀자주가 바닥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번 주 한번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남북경협주 뭐 이게 똑같이 제약바이오, 또 줄기세포 관리 입법 검토했다. 또 이제 수소차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2번 이상 그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코스피에서는 뭐예요? 조선과 시멘트였고, 그죠? 코스닥에서는 뭐예요? 남북 경협이 거의 매주 뭐 있는데 그건 순환이 됐고, 제약, 바이오, 수소가 이번 주 핵심 섹터였다. 이런 이제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그래야 내가 뭘 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느냐. 거래대금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야 돼요. 남북경협이 가면 바이오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못 간다고요. 왜냐? 거래대금이 아직 안 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섹터 중심으로 매우 짧은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타 흐름을 보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 방송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데뭐 철강 가 있고 내가 내 다음 주에 살게 그런 헛손질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9월달에 6개 핵심 섹터 플러스 2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만 도셔야 된다. 근데 그 핵심 섹터 중에 이제 최선호는 바이오인데 반도체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이번 주에 봐야죠. 예상치 못했던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죠. 이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본 거죠. 이제 차트 맨 왼쪽이 2018년 5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최근까지인데, 자, 6월에 급락이 이렇게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이 일어나면 급락이 50% 이상은 나와야 추세가 반등되는데, 지금 보면 50% 지점의 한 절반 수준이니까 25% 수준까지 못 왔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박스권을 막 하다가 지난주에 뚫었었는데, 다시 박스권 안으로 하단까지 내려왔죠. 왜냐?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안 늘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거래량이 늘려면,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한 5월때 요만큼 2배 정도는 왼쪽 박스만큼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단 돌파 후 재락한 거죠. 시장 에너지 부족으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된다.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한 2주간에 오른 걸 한 주간에 그냥 반은 다 까먹었네요. 자, 그럼 3주간의 차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렇게 빠졌죠. 근데 또 빠질 때 거래량이 늘었어요. 안 좋게. 그래서 왜냐? 외국인의 매도세가 복귀가 됐다.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의 매도다. 이제 JP모건 리포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 9월 7일 날 금요일이죠. 순매도가 1736억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기관이 산 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많이 판 건 이게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거죠.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게 상승시의 거래대금 보세요. 상승시 9월 4일 날 4.5조였어요. 근데 하락시 거래대금이 6조에 6조.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물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 올라갈 때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상승할 때 거래대금은 어떻겠어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더 많고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조금 나오겠죠. 그래야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추가로 아직 투자 관망이 필요하고 이제 일반적인 분들 말씀드리지만 테마나 스윙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하실 수 있겠지만 엑스메타 안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관망하셔야 된다. 아직 축소를 하고 계셔야 되고 코스피 핵심업종 뭐죠? 조선, 의약품, 자동차를 넣을까 말까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이번 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급한 매수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외국인이 지난주 뭘 사고 팔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판 건 뭐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전기 전자업종을 집중 매도했습니다. 그 순매도 금액을 보세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요 두 개가 저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5,400억. 그걸 팔았네요. 그러니까 1조를 팔았네요. 1조를 한 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머지 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파는 걸 치면 1조가 넘었네요. 그죠? 이 세 개 빼고 나머지 합쳐도 잽도 안 됩니다. 이 세 개 판 거예요. 이 세 개를 팔았다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외국인의 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수랑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순매수한 거 이제 이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아, 소재 업종도 매도를 했어요. 포스코, 화학, 물론 LG화학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근데 매수한 걸 잘 보셔야 돼요. 의약품 업종을 매수했어요. 의약품. 근데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샀는데 바이오로직스는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로 네이버랑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게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페어 트레이딩,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하나가 더 비싸 보이면 그걸 팔고 하나가 싸 보이면 그걸 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카카오를 사면 네이버를 팔고 뭐 네이버를 사면 카카오를 팔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이닉스를 사면 삼성전자 팔고 삼성전자 팔면 하이닉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었었죠. 지금은 다 팔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바이오로직스를 팔고 셀트리온을 내년에 사는 그러니까 그 만약 다음 주에 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싶다고 마음을 가졌던 분은 요걸 잘 보셔야죠.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외국인이 계속 사고 바이오로직스를 판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러면 외국인이 생각하기에는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비싸고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지금 싸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사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목표 수익률을 높게 안 잡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셨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수 금액을 보세요. 예.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업종, 운송 장비업 이거 산 거죠. 자동차를 많이 샀습니다. 자동차.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9월 3일 맞네요. 날짜가 9월 3일부터 9월 7일. 예,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이런 흐름을 알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도 이게 한 4개월간의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되다가 여기도 조정을 받았네요. 그죠? 근데 눌림목 코스피처럼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주 박스권 상단 800에서 816 부근에서 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외국인이 의약품을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죠. 그쵸? 자,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9월 2주차에 이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바이오 업종 매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상대적으로 수급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딱 봐도 외국인이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초반 9월 3일에서 3.9조인데 9월 7일날 4.5조예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원래 좀 9월 10월이 거래 대금이 늘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립 투자, 주식 일반적인 투자자일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경협, 바이오, 전기차 중심의 이제 수소차는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되고요.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핵심 섹터 안에서만, 그러니까 나는 경협 이런 거 너무 빨라서 못하겠다면 바이오나 전기차, 이게 눌림목일 때, 전기차 같은 건 눌림목일 때 한번 매수를 관심 하실 수 있는 분만, 일반적인 투자반 좀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분들은 어떨 투자해야 되냐? 일반 개인들은 주도 업종이 나올 때 그냥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도 업종이 나온다는 건 그 중에 한 3-4개가 막 가는 거잖아요. 걔네들 시장을 끌고. 그럼 그 3-4개 중에 이제 그 대 묻어가는 거죠. 뭐 걔네가 많이 가고 조금 가는 건 더 막 5-6개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도 업종이 나왔을 때 일반 투자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는지 보십시다. 자, 이제 여기 이 분홍색이 뭐예요, 여러분? 바이오 시총 상위 HLB, 셀트리온, 셀스케어, 바이오메드, 메지온, 포탄인가? 그죠? 이건 신약이죠. 그래서 코룡, 티슈진. 메지온 빼고는 다 시가총액 상위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됐을 수 있다. 얘네의 어떤 스탠스가. 이런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파란색이 우리다. 한국 경제, 한국 증시다. 이게 꺾일 거다. 내년 2분기까지. 이거 한 보여드린 지 6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연말로 갈수록 한국 경제의 증시는 불리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죠. 1160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대신증권 자료인데, 이 밑으로 올라가면 코스피는 2200마저 깨질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9월은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그때 잘 한번 수익을 짧게라도 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죠. 중소형주 선택 시에 반드시 필요한 거, 거래량 10만 주 미만인 거 건드리지 마시고, 공매도 비율 10% 이상인 거 8% 이상인 거 건드리지 마시고, 대차잔고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거 건드리지 마시고, 신용 비율도 5% 이상.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쉽게 이렇게 공매도를 쉽게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관은 거래량이 적은 것도 몇 주만 갖고 있으면 공매도로 하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공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 비율 높다는 건 좀만 떨어지면 추가로 막 빚져서 한 거니까 매물에 나올 확률이 적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선택은 지금은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투자자의 경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 증시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추세로 반등 힘들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시점입니다. 아직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섹터별로 빠른 수렴에 그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핵심 섹터 제가 말씀드렸죠. 순환매 장사를 활용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9월 1주차, 2주차 확 바뀌잖아요. 업종들이. 그러니까 상승했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빠졌을 때 이평선 제가 강의 드리고 있죠. 그 이평선 보시고 그 이평선에 그 캔들 같은 게 붙을 때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강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럴 때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이평선이나 거래량이나 뭐 이런 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길목지키 눌림목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기술적 반등을 통한 이건 트레이딩 바이니까 목표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증시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다? 오남이다. 5% 남으면 판다. 기관도 아셨죠? 그래서 목표 주익률 낮게 잡고 매매 타이밍 짧게 가져갑니다. 신중파,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난 저런 거 트레이딩 못한다는 분은 시장을 아직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9월 16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진체크 9월 3주차인데 다음 주도 참 좋은 좀 증시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꼭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걸 꼭 머리에 갖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 나가려면 그 지형이 어떻고 뭐 어디에 뭐 적군이 어디고 이런 거 알고 나가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잖아요. 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 이게 첨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